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3.19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죠? 정확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요. 앞으로 전망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 부동산 대책의 특이한 점은 처음으로 구 단위로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였어요.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정말로 핀셋 규제 어떤 특정 동이나 아니면 단지를 중심으로 지정하는데, 이번에 그냥 강남 3구와 그리고 용산구를 전체 다 포함시켜버리면서 광범위하게 지정을 했다는 거죠. 얘가 종합부동산 대책의 메인이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인기 지역, 가장 투자 선호도가 높은 강남 3구와 용산구가 갭 투자가 차단되는 첫 번째 사건이었죠. 3.19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규제 지역의 상승세, 솔직히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것이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포함 안 됐지만 집값이 좀 빠르게 올라갔던 지역이 있어요.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과천 지역 같은 경우. 자, 이들 지역은 이번에 규제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풍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용은 3월 19일이 아니라 3월 24일부터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급하게 팔려는 금매가 좀 쏟아져 나왔죠. 실제 대상지역, 규제 대상지역이었던 강남 3구에서 금매가 꽤 나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중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된 곳 있죠. 대표적으로 잠실 지역에서 금매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3월 17일 조사에서는 0.25% 급등했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0.11%로 폭삭 주저앉았어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동남권에서 0.68% 상승률이 0.18%로 줄어들었는데, 송파구가 0.19% 폭등세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강남구도 0.83% 상승률에서 0.36%로 큰 폭으로 상승률이 둔화가 됐다는 거죠. 즉, 금매가 많이 쏟아지면서 그것이 통계에도 반영이 된 겁니다.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정이 됐고 급하게 팔 사람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팔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이고요. 자, 이번에 풍선 효과가 우려됐었던 비규제 과열 지역까지 마포구, 성동구, 그리고 과천, 그리고 분당까지도 전부 다 조용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이 됐던 거예요. 왜냐면은 종합부동산 대책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대책은 시장이 분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시장 참여자들도 얘가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요. 특히 어떤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하냐? 바로 매수자입니다. 매수자는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매수자의 태도 변화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급해 보이던 매수자가 관망할까요? 간단해요. 단기간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상급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단지 보면은 호가하고 실거래가 차이가 2억이 넘는 것도 많아요. 물론 그 사이에 아직까지 등록 안 되는 이제 높은 실거래 신고가 거래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보이는 호가 급등세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자들도 솔직히 집을 알아보면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때마침 3.19 부동산 대책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일단 숨고르기 차원에서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은 매수자, 매도자 모두 불안한 상황에 맞아요. 매도자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냥 팔라고 할 때 팔걸, 괜히 더 바르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두드려 맞았네, 이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매수자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관망을 하는데, 야, 내가 관망한 사이에 내가 원하는 매물 나가버리면 어쩌지? 자, 그래서 양쪽 모두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어요. 적극적인 살려는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호가를 조정해 주려는 움직임도 없다 보니까 조용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자 기자 입장에서 하락을 기대하는 게 당연한데 과연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집값을 하락시키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자주 말씀드렸죠. 공급과 금리입니다. 자, 근데 이 하락시키는 요인 중에서 규제는 없어요. 규제는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요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규제는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 하락 요인 중에서 현재 공급 과잉에 따른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2029년까지 그래요. 특히 내년부터는 서울도 공급 부족 이슈가 이제 닥칠 겁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물이 줄어들면서 경기도 공급 부족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금리 상승에 따른 하락만을 지금 기대해야 되는데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에서 3.9로 올 초보다도 한 0.3에서 0.4%포인트 낮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은요, 좀 예상보다 높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일부 은행에서 특판 상품이 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대출받은 사람의 금리는 좀 떨어진 편이에요. 게다가 규제의 내용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3.19 부동산 대책 요약해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실소자 중심의 시장 흐름입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갭투자 차단 정책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이 갭투자자만 차단하겠습니까? 새낀 상태에서 매도하는 값싼 매물도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도 줄이지만 공급도 줄이는 효과가 같이 있어서 얘가 시장 방향을 정하지는 못하더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집값 떨어진 곳 한 곳도 없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작년 말 같은 금리 상승이 가능할까?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오히려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내수가 더욱더 침체되기 때문이죠. 3.19 부동산 대책 후 예상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당분간 조용한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종합부동산 대책 나오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관망세가 이어져요.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을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규제 지역은 강보합 흐름이 나타나고 그 외 지역은 가격 순으로 아무래도 이제 지금 18억 초과 아파트에 주로 규제가 돼 있다면 그 밑에 아파트부터 상승하는 흐름이 순차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자, 두 번째는요,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이슈 변화와 그리고 금리 인하가 촉매제가 될 가능성, 그러면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 전략이 한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그때그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